네, 말 그대로 블랙 튜스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낙폭이 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모시고 좀 더 현명한 투자 전략을 찾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 이경준 부장께서 함께하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참 악재란 악재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미러 간의 어떤 리스크 또 그리고 FOMC 임박. 게다가 또 내일이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내일 모레면 또 상장되면서 수급의 불안 여러 가지가 합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락하는 장세에서 과연 지지선은 어디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까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락할 만한 악재는 다 나왔다는 거에 좀 힘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지지는 지금이라도 가능하고요. 뭐 기술적으로는 보통 이제 120주선을 많이들 보세요. 그래서 코스피가 2650까지 밴드 하단 보신 분들도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50 수준인데 사실 이미 박스권이라고 할 수 있는 2800대가 깨진 상황에서 예.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디서 지지될지는 사실 오늘도 될 수 있고 내일도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악재는 모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미국 시장이 어제도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반등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매도 수급은 여전히 있고요. 매수하는 수급은 전부 다 대기만 하고 있어요. 예.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LG 에너지 솔루션 단기 매매하신다라고 대기하고 계시죠. 예. 또 FOMC 끝난 거 보셔야죠. 또 심한 경우에는 설 연휴도 끝나고 보자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도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이러한 매수세가 언제 더 들어오느냐. 사실 매도세는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사실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담보 부족 때문에 매도를 장중에 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지점으로 봤을 때는 거의 코로나 이후에 최대치에 근접할 만큼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매도세는 앞으로 줄어들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격으로 봤을 때도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21선 기준 거의 90 수준이기 때문에 밴드 하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매수세가 언제쯤 공격적으로 매수할까라는 부분이고요. 오늘이라도 사실은 오후에 많이 더 세게 돌린다라 그러면 충분히 바닥은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FOMC에서도 이미 5번의 금리 인상과 그다음에 7월 이후 1,000억 불 정도씩 매월 줄이는 대차대표 축소도 반영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일 러시아 증시 시간에 저희 우리나라 시장 끝나고 나서 8% 가량 빠졌었죠. 그랬어요. 그것도 네. 저는 마찬가지로 반영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일부 기사를 보면 파병한 게 아닌데 마치 파병이 된 것처럼 파병 준비를 지시했는데 그런 것들 같은 오역 기사들도 있거든요. 예. 그 얘기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나올 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매수를 해서 양봉이 나온다라 그러면 시류는 바뀔 수 있다. 매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매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FOMC 끝나고 LG 에너지 끝나고 그다음에 설 연휴죠. 설 연휴가 지나면서 늘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실 레버리지가 아니시라면 예. 현금 투자하신 분들은 견디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네. 그래도 매도할 물량은 어느 정도 좀 청산이 되고 있고 네, 설 되고 연휴가 있습니다. 지난 다음에는 조금씩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네,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또 우리나라 오미크론 관련한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지 네, 않았습니까? 사실 그동안 뭐 시장이 펀더멘털이 괜찮았을 때는 크게 이슈로 작용이 안 됐을 됐죠. 텐데 오늘 워낙에 악재가 터지다 보니까 이 부분마저도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19 관련주들은 뭐 그나마 오르는데 이런 종목들 그리고 오미크론에 대한 시장의 영향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미 치명률에서는 굉장히 완화가 됐죠. 그리고 일부 이제 지인들을 만나도 그냥 감기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사실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이제 경구용도 보급이 되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사실은 전방이 뭐 가치주나 성장주나 가리지 않고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단기 테마성으로 이제 오미크론 진단 관련주들이 시세를 조금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을 잡는 느낌이 난다라 그러면 그 수급이 과연 거기 계속 있을 것이냐 아니겠죠. 이미 많이 빠진 종목들 고점에서 50%씩 하락한 종목들도 너무나 많거든요. 네. 그럼 순환이 돌 거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것들은 단기 그냥 매매로만 생각하시고 오히려 매수보다는 저는 매도 관점에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바닥을 잡아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지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미크론은 시장에 이슈는 없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 단기 떴을 때 매도해서 다시 이제 빠진 종목들을 찾아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아까 부장님께서 일단 좋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은 매도는 다 나오고 있고 매수는 대기 중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번 목요일이죠.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LG 엔솔에 대한 상장 그리고 과연 바로 이어지는 설 연휴 네. 이럴 때 참 투자 전략 찾기 어렵거든요. 네, 네. 한번 부장님께서 현명한 투자 전략, 대응 전략 한번 진단해 주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설 직전에 사시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주요 이슈가 끝나죠.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예. 발표되고요. 금요일 새벽에는 테슬라 실적이 발표되고 또 토요일 새벽에는 애플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시간이 지났을 때 더 긴장이 심해질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완화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예. 이미 뭐 파병 준비까지 다 끝내고 대사관 철수했다는 기사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점점 완화될 수 있는 부분에서도 그렇죠. 분명히 좋은 뉴스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대응하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지치지만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라 그런 분석하고 또 고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자라고 한다라면 저는 설 연휴 직전에 매수할 수 있는 세력도 있다. 그렇다면 사실 오늘부터 뭐 오늘 오후가 될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인식을 가지냐에 따라서 실적이 되고 주가가 30% 이상 빠진 종목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고점 대비 50% 반등한 하락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매수를 노릴 수 있다 생각하고요. 이미 어제 변동성 지표라는 빅스 지표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후에 시스템 리스크로 가는 시장 리스크로 가는 40을 장중에 찍고 30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경험적으로는 사실은 단기 고점이 나온 모양이고요. 또 보이지 않지만 유가나 이제 미국채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는 조금씩 소폭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충분히 시장에서는 악재는 모두 반영이 됐고 다만 매수세만 대기하고 있어서 안 들어가는 부분이니 그런 부분만 해소된다라고 하면 저는 낙폭과대된 종목들 위주로 충분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부장님 말씀처럼 만약 앞으로 좀 긍정적인 상황이 계속 나온다면 오늘의 또 시장 하락을 그럼요. 또 충분히 네, 네.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주목하고 계신 기업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사실은 네. 지금 시점에서는 낙폭과대 종목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자꾸 시도하시는 것들이 좋기는 합니다. 근데 예. 이제 오늘 아침에 사셨으면 오늘 또 장중에 한 4, 5% 빠질 수도 있죠. 그러니 방송에서 사실 그런 부분을 추천드리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들은 실적주들을 또 준비하셔야겠지만 많이 빠진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흐름이 변할 때 단기 트레이딩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사실 덕산 테코피아라는 기업이에요. 좀 개별 모멘텀이 있는 회사고요. 원래 이제 OLED에 들어가는 중간재를 덕산 네오룩스 납품을 하고 또 반도체 낸드 쪽에 들어가는 소재를 좀 납품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쪽에서 이익이 한 300억 정도 올해 벌어들이고 시가총액은 지금 5,80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정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전해질에 들어간 첨가제를 사실 증설 발표를 했어요. 약간 매출로 보게 되면 현재 가격 감안했을 때 1,500억 정도 될 수 있는 매출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이익단으로 보면 200억에서 250억 정도 붙을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300억 정도가 아닌 한 550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PER로 보면 11배로 굉장히 싸질 수 있습니다. 관련 업종들 사실 10배대가 아예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 회사는 엔캠이라는 걸 통해서 추정합니다만 SK온에 많은 이제 매출을 올릴 걸 예상이 되는데 최근에 SK온이 미국을 포함해서 아주 공격적인 유럽 쪽에서 사실 포도 합작사 얘기가 나왔었죠. 투자할 걸로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보시면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지금 노리고 있지만 뭐 게임 주던 혹은 컨텐츠던 혹은 이제 일부 다른 엔터던 많이 빠진 종목들에 대해서도 지금부터는 뽑아 놓으시고 매수할 수 있는 준비를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도 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희망을 가져도 되지 네. 않나 이런 저는 생각이 버틸 수 함께 있다 듭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전략을 잘 참고하셔서 짜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시장 어려운 가운데 대응 전략 함께 들어봤고요.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